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혜는 정신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언행 5가지에 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얽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매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그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즐겁게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고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왠지 나를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대화 중에 한마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언행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 꼭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회피하지 마라. 잠수를 타거나 회피를 하는 행동이 단기적으로는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좋게 이야기하면 연인 관계에 있어서 신비주의, 사람 간의 관계에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악화시키는데,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 일을 회피하고 잠수를 탄다면 프로젝트는 기한에 맞춰 완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결국 더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불러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직장에서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잠수를 타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친구나 연인,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회피하고 잠수를 타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관계는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행동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회피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어려운 과목을 회피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이고 학업 전반에 대한 자신감도 잃게 될 것이다. 반면 어려움을 직면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다. 회피하는 행동은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회피하는 행동은 자신의 책임감으로 직결된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남에게 나에 관한 약점에 대해 언급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치부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치부까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부를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때로는 어색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때로는 본인의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 약점을 드러내며 분위기를 살리려고 노력하거나 본인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의 약점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하지만 이미 말은 새어나갔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내 의지와 무관하게 뱉은 말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게 되어 상대방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술김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그 정보를 악용하여 자신을 괴롭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드러내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비록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그들이 자신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너무나 친해서 못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 모든 걸 털어놓았지만 상황이 바뀌어 그가 예전만큼 친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경험은 최소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이 관계가 영원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도 내 입으로 내뱉은 나의 허물은 상황이 바뀌어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자신의 약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결코 남에게 떠벌리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치부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의 치부나 내 친구의 치부는 물론 여러 인간 관계에서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의 치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내가 내 입을 다스리지 못했듯이 그 치부를 들은 사람 역시도 절대 입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에게도 비인간적으로 솔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적정선을 유지하며 굳이 치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하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린 자신의 치부가 이리저리 알려져 곤란해지더라도 결코 남을 탓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치부를 함부로 드러낸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남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본인의 입을 탓하고 스스로 반성하라. 내 입을 떠나게 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 결국 인간관계에 있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굳이 언급하지 마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목표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오히려 목표를 숨기고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나는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 나는 어떤 동생을 좋아해. 위와 같은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공개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집중력이 줄어들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이미 말했다는 이유로 내가 지인들에게 목표를 이야기했는데 떨어지면 어쩌지? 신경이 쓰이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묵묵히 실천해 나간다. 물론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에 대해 부러워하고 존경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번 정한 목표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목표를 여기저기 말하고 열심히 했어도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내 목표를 알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사거나 무시당한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가 있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위의 목표를 공개하면 질투심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려 할 수 있다. 그들은 해봤자 소용없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등의 말로 당신을 낙담시키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의 낙담시키는 발언으로 목표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개화하려는 꽃을 억지로 꺾어버리는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내 목표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결이 맞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면 그저 혼자서 묵묵히 나아가라. 또한 목표를 공개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휩싸일 수 있다. 비록 그들이 당신을 위해 조언하는 것일지라도 그 조언이 오히려 당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뱃사공이 다른 뱃길로 인도할 수 있다.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남들에게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들에게 부러운 감정을 들게 하고 경외심을 들게 할 수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한다면 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방해가 될 거라는 것을 단언코 말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친해도 서로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신경 써준다는 상대방의 조언조차도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네 번째, 험담하지 마라. 방송에서 개그맨 신동엽이 성공 비결에 대해 인터뷰한 적이 있다. 많은 성공 비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성공 비결이 있다. 남에게 절대 험담을 하지 않았다는 비결이다. 술자리에서 뒷담화는 거의 빠지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면 남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험담이 가져다주는 느낌은 속이 풀리고 짜릿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험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퍼진다. 저 상사분 정말 못됐어. 이건 진짜 비밀이야. 이건 상사 탓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확성기를 켠 것이나 다름없다. 미용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비밀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아니면 내가 험담하는 자리에 가 있는 짓, 이것은 절대로 사양하라.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보면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까지 드러나게 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사나 동료에 대한 험담은 절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되어 결국 험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내 약점을 너무나 손쉽게 오픈하는 거. 더 나아가서 험담하는 자리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곳에 내가 위치해 있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약점이 상사의 험담한 것에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결국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지 맞장구 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주동자로 오해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상사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동료의 노력을 격려하는 것은 팀워크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 번째, 생색을 내지 마라.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생색을 내고 어떻게든 남의 입에서 칭찬이 나오게끔 행동한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의 무언가를 바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하여 본인 입으로 소문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그릇이 작아 보인다. 유치하고
옹졸해 보이게끔 만드는 일이다. 선행을 하고서도 욕먹는 것이 바로 생색을 내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결코 티 내려고 하지 마라. 그저 무언가를 베풀고 좋은 일을 했다면 그뿐으로 생각하라. 남에게 베푼 선행에 대해 이건 일상적인 거야. 이 정도는 베푼 것도 아니지. 아고 생각하라.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진정한 선행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그 행동 자체로 만족해야 한다. 길을 지나가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면 그 사람의 감사 인사나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그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라. 이는 우리 스스로의 만족감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선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가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선행을 베풀고 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선행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를 할 때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진정성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해준다. 셋째, 선행을 베풀 때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자신이 한 행동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도 선행을 실천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다면 그 친구의 행동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는 우리 스스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준다. 넷째, 선행을 베풀고 나서도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을 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자신을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은 생색내기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선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또 다른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서도 이를 일상적인 일로 여긴다면 우리는 더 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선행을 베풀 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생색을 내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울지를 상상해 보라. 이는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 후에는 그 도움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상대방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바라는 마음을 없애고 진정으로 도와준다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복이 돌아올 것이다. 기절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언행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지혜 솔솔입니다.